사람에게는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같은 긴밀한 관계만 필요한 게 아니다. 느슨한 관계도 필요하다. 출근길 버스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이야기하는 실험을 했더니 혼자 조용히 출근한 사람보다 누군가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의 행복감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우유 하나 사러 들어간 편의점이나 엘리베이터를 탄 이유 댁에서 미소를 보면 이유 없이 행복해집니다. 오늘은 우연히 만난 느슨한 관계의 사람들에게 먼저 반가운 인사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친구도 연인도 처음에는 모르는 낯선 사람이었듯이 오늘 만나는 작은 스침들도 사실은 똑같은 무게를 가진 오늘 우주가 보내준 나의 인연일지도 모르잖아요. 머플러, 체크셔츠, 가디건, 트렌치코트가 연상되는 조금은 쌀쌀하고 그래서 햇살이 더욱 빛나는 가을입니다. 어쩌면 2017년의 이 가을도 지금 2017년의 나라는 사람도 지금이 지나면 다시 만날 수 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천천히 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참 좋은 지금 11월 첫 방송 시작합니다. 와. 자고 계셨던 건 아니죠? 제가 읽을 동안. 자고 일어나시죠, 네. 이제. 예. 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가을이네요. 가을이죠. 가을이 왔어요. 겨울인 것 같아요. 겨울왕국인가요? 잘 지내셨죠? 자, 오늘 또 재미난 토크 하러 모인 분들 먼저 소개하고요. 또 우리 오프닝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이들을 재우고 싶지 않은 안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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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반갑나? 네네. 다들 대답이 약간 안 반가웠어. 괜찮아요. 나. 전 쿨하니까요. 네. 다 자고 있던 것 같은데. 여기도 자. 네, 안녕하세요. 가리봉 김작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제 계절입니다. 붉게 물든 단풍이 왠지 우! 반가운 저는 붉은 단풍 빨습니다. 밑에는 시체가 묻혀있다. 헐. 예, 반갑습니다. 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오프닝 때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뭐가 기억나죠, 안지혁 쌤?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본인이? 네, 제가 아까 그 작은 스침과 같은 느슨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우연히 만나는 이웃? 네네. 이웃들을 만나거나 우연히 뭐 버스 옆자리, 뭐 또는 편의점 이런 네네. 데서 만나는 분들과 어떻게 지내시나요? 관심이 없습니다. 노관심. 네, 지나쳐가는 거. 어. 혹시나 누가 말을 시키면 약간 두려워요. 어떨까봐? 어떻게 할까봐? 그 다음 계속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부담스럽고. 맞아. 네. 저를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나무쌤처럼. 나무쌤처럼. 오늘 오다가 저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하시는 분들처럼 여러분들 저를 모른 척 해주세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그런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보다 사실은 사람을 좀 관찰하는 걸 좀 재밌어요. 그냥 무관심한 척 가만히 있지만 다 보고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느끼는 약간 소소한 행복. 혼자 막 피식 웃고 그러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신고 많이 나가셨겠는데. 아니. 어떻게 알았지? 아니 병원에 연락이 자주 오죠. 그러니까 혼자 자꾸 길거리에서 웃는 사람이 우리 그렇죠. 동네에 있어요. 위험한 사람 같아요, 뭐 이런 거. 의외로 우리 그 주변에 그 우리가 안 보고 있는 사이에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뭐 최근에 봤던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뭘 보면 웃었다던가 혼자 좋아했다던가 뭐 이런 거 있어요? 막상 또 기억하려니까 잘 안 나네요. 그러네요. 시간을 한번 벌어보죠. 빨수님은요? 아니, 저는 정말 모르는 사람하고도 인사하는 거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딱 인사까지. 인사만. 더 막 말을 걸면. 그러면 한두 마디 정도
네. 정도만. 왠지 나에 대해서 뭔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 아, 근데 그렇죠.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다. 네, 충분히. 아. 내가 먼저 할 수도 있고.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까 나는 그 좀 강도가 높다. 술 먹다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하고 옆 테이블. 대화를 하기도 해요 가끔. 아 그래요? 정말 그건 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취해가지고. 약간 그렇죠. 취했을 때. 그렇죠. 근데 그게 음.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어긋나는 방향도 있는데 때로는 이렇게 의기투합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왜냐면 그쪽도 술이 취했으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은 여행 가서 새로운 친구 잘 사귀는 네, 타입.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저도 약간 주변에서 친화력 갑이라고 아. 얘기를 하는데 저도 낯선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좀 없는 편이에요. 아. 근데 이제 약간 제 상태에 따라서 네네. 그러니까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전 출근길에 말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때는 좀 혼자 있고 싶은데 네. 또 내가 누구랑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를 걸어서 특히 안재영님하고는 별로 이렇게 엮이고 싶지 않다는 네네. 거죠? 네. 네. 길에서 아, 보지 이해했습니다. 마시고요. 예. 아, 근데 좋네요. 이런 거 있었어요. 그 경비 아저씨 새로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경비 아저씨가 되게 좀 그냥 뭔가 이유 없이 그냥 마음에 드는 분이었어요. 호감이 아, 가는 그런 분들이 그런- 계시죠 네네. 또. 그래서 제가 맨날 출근할 때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랬어요. 와. 퇴근하고 오면 다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저씨한테 네. 그랬는데 그게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부담스러우셨구나. 둘이 죽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왠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나갈 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가족이 그리웠나 봐. 아, 가족이. 외로운 나무 선생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걸 관찰해요. 저기 되게 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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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경비 있다. 아저씨한테. 부녀지간인가? 뭐 그쵸. 이런 생각하게 네. 되잖아요. 예. 어. 네네. 근데 그러기도 하고 네. 가끔은 국을 끓여가지고 네. 갖다 드리기도 해요. 정말요? 네, 뭐 과일 같은 거 사서 드리기도 하고 옆집 네네. 할머니한테도 네네. 뭐 국 끓여서 드리고 잘 그래요. 그렇지만 안재욱님과는 엮이고 저는- 싶지 않은 길에서 만나면 모른 척한다. 그 많은 사람과 네. 연결해도. 안재욱님과는 엮이고 싶지 않은. 예. 자, 다음 순서 빨리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멱살 잡기 전에 갑시다. 자, 이번에 이제 또 현장에서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또 혹시 어려운 고민은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쌤들에게 물어봐. 이번에는 중학교 사연. 우리 지금 몇 달째 중학교 사연이 고민 사연 들어왔는데 중학교가 역시 네. 유유 힘든 학년인 것 같긴 힘듭니다. 했습니다. 힘든 거는 네. 갑이죠.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고요. 얘기를 서로 친하진 않지만 또 그렇죠. 이렇게 네.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서 학생부 업무를 맡고 있는 4년차 교사입니다. 항상 이렇게 열정 있는 분들이 주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선도일을 열며 답답한 일이 있어 사연을 씁니다. 담임 선생님께 반항하는 것은 물론 무단으로 학교를 나가거나 무단 결석과 지각을 하는 2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2학년이군요. 네. 크게 공감하시는 우리 안재웅님. 이상치 않은 예. 느낌. 만만한 선생님 수업 시간엔 책상 의자에 다리를 올려놓고요. 담배 피는 것을 비롯한 이런 생활 문제로 이미 선도위와 학폭위도 열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학생이 도가 지나친 행동을 해서 또 선도위를 열게 되었는데요. 학부모님께 전화를 하고 내교 통지서를 보내도 학부모님은 오지 않으십니다. 깝깝하겠네요 진짜. 전화로 어머니는 죄송하다고만 하고 아버지는 그냥 애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놔두라고 하는 식입니다. 답이 없죠? 담임은 신규 선생님이 맡고 계신데 또 이런 반 또 신규 선생님 맡아요. 항상 제일 골치 아픈 애는 신규 담임 선생님이 가져와요. 그렇습니다. 법칙인 제 것 같아요. 주인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학생에게 다짐의 글도 쓰게 하고 벌도 주고 다독여도 보고 상담도 많이 했고요. 지금 같은 반 학생들에게 피해가 큰 상황이라 그 학생을 내버려 두자니 직무유기인 것 같고 교육을 하자니 학부모님 협조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쌤톡 식구들 도와주세요. 네. 아유.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아니, 답이 없어요. 담임쌤도 네. 그렇고 네. 또 그 학생이 어떤 트러블을 일으킬 때마다 트러블 메이커네요. 트러블 메이커인데 선도위나 학폭위를 또 열어야 되는 사람들은 학생부 선생님들이잖아요. 또 그렇죠. 정작. 네네. 그러니까 참 힘들겠어요. 애도 그런데 학부모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그쵸? 정말 난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진짜. 이 학생은 이미 임계치가 넘어간 거예요. 이제 처벌에 대한 임계치가 이제 통하지 않은 단계까지인 간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근데 중2가 저런 학교 중간에 땡땡이 치라고 나가고 무단지각 무단결석이 잦고
뭐 선생님한테 반항하고 네네. 이런 게 네네. 그 중2라고 했을 때 네네. 그런 아이들을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심각한 거라고 봐야 되죠? 실제. 흔하죠. 좀 흔하군요. 흔하다고요? 예. 뭐 여기 보니까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주셨는데 뭐 수업 시간에 다리 올리고 다리 올리고 이런 거 뭐 자기 다리잖아요.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남의 다리를 올릴 수는 없죠. 신체에 대한 지배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에게 그렇죠. 다리를 올릴 수 있죠. 네. 자, 상위 몇 프로라고 할 수 있나요, 이 정도면? 상위 20% 정도라고 아. 저는 4%대는 아니네. 근데 이 학생의 특징이 선도위, 학폭이 그다음에 여러 다방면에 네. 고르게 성적이 좋아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뭐 전 과목 우수한 예, 학생. 우수한 학생이죠. 네네. 그러니까 종합전형에 딱 맞는 아이네요. 그렇죠. 예, 예. 진짜 이거는 와 학생부에 기록할 대상감이죠. 것도 많고. 그렇죠. 네. 예.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농담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죠. 진지하게 사연으로 그렇죠. 들어가자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딱 이 학생에게 듣는 순간은 이 학생부 선생님과 담임선생님이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친구가 징계를 여러 차례 받았더라면 이미 내성이 생깁니다. 네. 아,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이제 뭐 교내봉사 따위는 뭐 가볍게 또는 아마 교내봉사도 열심히 하지 않을 거예요. 안 하죠. 노래를 네, 부르면서 안 나오죠? 하거나 네네. 안 그럼 나올 나오거나. 거예요. 예. 그럴 때는 제가 볼 땐 마음 굳게 먹으시고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의미죠? 계속 해야죠. 천천히. 천천히가 아니고요. 잘못한 일이 있는 거에 대해서 한시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속 지적을 해야 조금 된다. 집요하게 해야 체크하고. 된다. 예. 계속 주시하면서 잘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지적하고 징계해야 돼요. 징계까지. 예. 그럼요. 이를테면 이 학생은 막 학교 나가고 뭐 가서 담배 피고 선도의 학폭위를 골고루 했다라면 계속 선도의 학폭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현실적으로 중학생들에게는 이런 징계가 반복되어도 네네. 학교를 그만두게는 할 수 할 수 없는 없잖아요. 거잖아요. 유일한 전학 징계를 할 수 있는 건 그렇죠. 학폭위예요. 선도위에서도 현재로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요즘 중등 학폭에서 전학 조치 정도 되려면 굉장히 큰 사건이어야 되죠. 큰 사건이어야죠. 이해하죠. 보통 이제 거의- 폭력하고 많이 연관돼가지고 결정 내려져야 되고 문제는 또 이제 학폭위에서 전학 결정이 나더라도 가해 학생의 경우는 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쵸. 예. 교육청이나 이런 데다가.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속적인 징계가 필요하다. 잘못을 했을 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담임선생님이 학부모님에 대한 협조 이런 것들을 되게 이렇게 원하시는데 힘들어하고 너무 있어. 기대하지 마세요. 아. 제가 볼 때는 가정에서의 3자 지도,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 간에 이게 다 연합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시겠다는 생각은 일정 부분 포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됐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겠죠. 네,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끈기와 인내로 가야 된다. 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이 지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 구성원들 간의 이제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할 거는 같은데요. 다시 말하면 이제 학생부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나 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도를 할 수 있게끔 조금 장기적으로 네. 좀 보고 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네. 이 와중에 또 이제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뭐 담임 탓이냐 학생부 네, 탓이냐 네, 이렇게 이제 싸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도록 최소한 이제 뭐냐면 역할 분담을 좀 잘 하시고 계속 피드백을 선생님들끼리라도 일단은 공유를 네, 하고 네, 그럼요. 계속 하셔야 돼요. 네네. 네, 이게 지금 김작조 선생님의 그 내용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심한 아이에게 담임의 관심과 열정이 온전히 쏟아지면 예상치 못한 주변 아이들로 하여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맞아요. 반드시 생기더라고요. 담임은 또 맞아요. 그 딜레마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맞아요. 안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에 대한 기대를 안 한다기보다 거기에 또 신경 쓰면 그 관계까지 연결하면 그렇죠. 오히려 아이들 관찰하는데 방해 요소가 더 되는 경우가 맞아요. 많더라는 거죠. 맞아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좀 보기도 하고 또는 담임으로서의 또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네. 것도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아이와 교사를 생각해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보이는 건 일종의 결과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부모가 이런 정도로 협조가 안 되는 그런 가정 환경에 원인에 대한 어떤 그 아이가 보이는 건 결과나 현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이제 한다면 우리가 뭐 빨리 포기한다거나 또는 처벌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또 좀 안타까운 일이겠죠. 네. 그런 게 있어서 사실은 제 생각에는 학생부장님은 이제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징계나 처벌을 하고 담임은 혹시 이제 에너지가 남는다면 이제 그 아이한테 항상 그래도 너를 지지하고 너를 사랑하고 지켜봐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그것도 끈기가 필요해요. 정말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런 아이들이. 그런 건 있는데 저도 좀 고민이 되는 거는 작년에 ADHD가 너무 심한 아이를 맡은 적이 있는데 정말 이 한 아이를 케어하려면은 반 아이를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문제 그런 생기죠. 딜레마에 빠져 저는 결국 1학기 때는 그 아이에게 매달렸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근데 2학기 때는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선도위나 뭐 이런 학폭을 계속 열었고 결국에는 학부모가 견디지 못하고 전학을 갔거든요. 네. 이제 결국에는 아이들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는데 그런 균형도 담임 입장에서 좀 생각해야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그래도 좀 열정이 남아 있다면 그 사랑과 지지는 좀 항상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왜 제가 이 생각을 하냐면 제가 대학생 때 어떤 단체에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 맡았던 아이들이 좀 아무래도 이런 아이들만 모인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한테 이제 뭐 욕하고 뭐 이런 비슷한 학교에서는 더하고 네네. 저한테도 뭐 심한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네. 도대체 뭐가 되려고 저 인간이 저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20대가 됐어요, 걔네가. 그래갖고 최근에 몇 번 만났거든요. 근데 사람이 됐더라고요. 됩니다. 됐더라고요. 돼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학교나 담임선생님 또는 생활지도부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는 것이 수용이 안 되는 시기일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자기 그치. 마음적으로나 소화가 안 예. 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생각이 내가 만약에 지금 담임을 맡고 있다면 또는 생활지도부 선생님이라면 꼭 오래 완성하려는 욕심이 가끔 네.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그거 그렇죠. 제 욕심인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아까 지금 남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길게 보고 근데 아까 또 안정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절대 놓치지 말고 네. 그 두 개가 병행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네, 예를 네. 들면 다른 애들은 한 달 걸리고 뭐 일주일 걸릴 거를 그렇죠. 얘는 한 네네. 뭐 2, 3년이 걸리는 그럴 수도 아이다.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제가 좀 깨달은 게 많았어요. 그 제자가 하는 말이 너 옛날 나한테 씨땡땡이라고 해서 도망갔지? 내가 막 그러면서 막 갈구거든요. 제가 이제 원한을 갖고 있는 원한을 남자예요. 갖고 있죠. 끝까지. 전 좀 집요한 편이라서 얘기를 하는데 끝장면 남 선생님. 너가 그때 나한테 그랬더니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도대체 자기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네네. 자기가. 그래서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서 변했어?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모르겠는데 어떤 시기가 되니까 자기도 좀 마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 그 시절에 선생님들이 써줬던 편지들, 뭐 사랑의 편지들 이런 것들 애가 꼭 갖고 있더라고요. 오. 그러면서 그걸 갖고 나왔어요. 네. 선생님 저 이거 자주 읽어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그 어떤 아이들은 망가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막 범죄자가 되고. 그렇죠. 근데 네. 그렇지 않은 아이 차이는 한 명이라도 누군가가 아?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잘 되면 되게 잘 될 수 있는 애정을 많이 받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잘 될 수 있는 케이스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담당하시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4년 차시고 담임선생님 신규시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애정이 없는 게 아니실 거예요. 애정이 오히려 많기 때문에 부담을 더 많이 갖고 안 놓치려고 노력 많이 하실 텐데 일단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전이 아니라 이 학생을 올려 보내기만 하더라도 3학년으로 3학년에서 그렇지. 또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줄 거고 누군가 맞는 선생님이 나타나게 되면은 시간과 함께 자연적으로 해소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다음 학년을 올려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학생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이런 아이들 경우는 학교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학교를 그렇죠. 나가지 않게 자의적으로 나간다고 해도 좀 더 만류해보고 아까 뭐 반복적인 큰 사안이 생기면 강제 전학을 시킨다고 네. 하는데 뭐 그게 마지막 방법이라면 전학을 가더라도 네. 학교는 벗어나지 않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강제 전학의 의미는요. 저도 엄청 고민을 해봤는데 폭탄 돌리기예요. 그렇죠. 근데 폭탄 돌리는 와중에 폭탄이 심지가 꺼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유일한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치유가 안 되니까 네네. 다른 데는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간 안에서는 이 아이가
더 이상 분명히 개선에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 이게 커요.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저희 반이랑 그 학년에서 그 ADHD 아이 때문에 너무 피해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애들이 계속 견뎌야 하는 네네네. 것도 일종의 좀 피해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제 전학을 갔어요. 근데 뭐 일종의 그래서 동네에서 이제 좀 견디는 걸 나누는 거죠. 그럼요. 고통 분담. 고통 분담하는 거죠. 나누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독박 쓰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제 소진될 때는 너무 애쓰지 마시고 이런 마음을 네.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근할 때, 그 아이 만날 때, 아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할란다. 이게 생각보다 네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예. 힘들 때. 네. 네, 힘내시고요. 또 커피 기프트콘 보내드릴 테니까 네. 그거 마시고 하루 더 버티십시오. 더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자, 다음 사연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번 사연은 좀 반가운 사연이 왔어요. 3월에 올려주신 저희 쌤톡에 대한 지지 사연이 왔었어요. 와우. 청취 후기죠. 정치 후기. 근데 되게 후기나 댓글이라고 하기에는 좀 길어서 저희가 감사한 마음에 사연으로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다소 좀 손발이 오그라드는 상황이더라도 참아주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부터 중등 미술 임용 준비하고 있는 예비교사입니다. 우연치 않게 임용 합격 수기를 보다가 쌤톡 방송을 듣고 면접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글을 보게 되었어요. 저의 집이 수원이라 노량진까지 왕복 2시간 정도 걸리는지라 북적거리는 지하철 안에서 공부하기는 힘들던 차에 매우 좋은 꿀팁을 얻은 느낌이었어요. 어떤 건지 궁금해서 검색해서 한 회를 들어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 후로 2014년도 거부터 다운로드 받아서 매일 지하철 안에서 듣고 있답니다. 이야. 지하철 안에서 너무 웃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예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직 교사분들 뿐만 아니라 예비 교사들에게도 사연 속 교사가 되어서 아, 나라면 이렇게 행동했을 것 같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역시 베테랑 교사분들은 다르구나. 라고 하며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방송인 것 같아요. 요새 임용의 면접 문제가 학교 상황 속에서의 대처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라 공부만 매진하는 동안엔 현재 학교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학생들의 고민인지 알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웃음도 얻고 공부에 지친 머리도 식히고 학교 현장 공부도 되는 일석삼조의 쌤톡 방송 같이 임용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마구마구 추천하고 있어요. 나무쌤의 목소리가 완전 아나운서 저리 가라 하는 꿀 보이스시고 안재욱쌤은 실제로 같이 근무하게 되면 너무 웃길 것 같아요. 흐흐. 빨수쌤은 좋은 멘토가 되어주실 듯한 선배교사. 마지막으로 김작두쌤, 제가 올해 임용에 합격할까요? 너무너무 좋은 방송을 알게 되어 감사드리는 마음에 감상평을 올립니다. 올해 꼭 합격하면 게스트로 초대해주세요. 와. 합격 안 해도 와. 게스트로 야. 참 초대해드리고 싶네요. 예. 자, 작두쌤의 저기 자, 점괘는 예, 점괘는? 자, 일단 합격률 95% 되겠습니다. 와! 왜냐면 쌤톡을 네. 들었잖아요. 네네. 네. 일단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관심들,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훌륭한 교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요즘에 그거 아세요? 교사 임용 합격률에서 현직 교사 합격률이 되게 높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시험 치시는 아, 분들 있죠. 네네. 그러니까 교사 하다가 다른 개인 지역으로 사정이 간다. 생겨서 근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1차는 이제 필기지만 2차, 3차에서는 뭐 수업 그렇습니다. 시연이라던가 또는 그 외 교직 면접이라던가 네네. 논술에서 그 실제 경험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나 봐요. 많이 네. 돕네. 그럴 예, 수밖에 예, 없죠. 예. 어. 그래서 이제 뭐 간접 경험으로 쌤톡을 들으면 아무래도 그런 감이 좀 네네. 사람이 낫죠. 감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감이 좀 생기지 않을까. 네. 뭐 홍보를 또 저는- 해봅니다. 저는 이걸 읽다 보니까 일단 임용 합격 수기에 이제 도움이 됐다고 쓰신 분이 되게 궁금해요. 저 누군지 알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누군지 나중에 한번 꼭 올려주시면 이분한테 우리가 우리 선물을 써야 되는 거 그때 아닌가요? 기억나요? 1년 반인가 2년 전에 그 음악 임용 준비하시던 분이 아, 있었어요. 맞다. 맞다, 사연 맞다. 주셨던 거 기억나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네. 정말 그 쌤톡을 합격했다 듣고 그랬어요. 합격했어요. 맞아. 합격하고 네. 교사가 되고 나서 또 사연 주셨었어요. 아, 맞아. 임용 합격한 후에 이제 공개 네네네. 수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아, 하면서 그 사연이요. 네 사연 주셨어요. 기억 안 나면서. 자, 야, 이거 팩트 폭행인데? 아파요. 맞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아무튼 이분도 또 그렇게 그 기운을 받아서 그러니까 네. 될 것 같아요. 사연을 주시면 좋겠네요. 합격하시고 게스트로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네네. 커피 기프트콘 보내드리고 싶네요. 이분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톡 아이디 NAMOOBEER로 저한테 메신저 주시면 또 커피 기프트콘도 드리고 근데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합격하길 예. 기원하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네. 저 가끔 버스 타고 노량진 지나가는데 그때마다 기운을 팍팍 네네네. 팍팍 예. 네네.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반가운 사연이었고요. 다음은 교사들의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또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한 판에 5,000원. 누구나 아는 리스트 하나쯤은 있지 않나? 그게 뭔데? 뭔 리스트? 그 리스트? 마이 플레이리스트. 오. 이번에는 중학교 선생님께서 영화 한 편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프랑스 영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 영화 좋아하나요? 아니요. 프랑스 영화는 예술 영화죠. 하지만 어색하지만 또 좋은 영화가 있다고 하니 한번 들어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래된 영화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화 제목은 영문으로는 더 클래스, 원문인 프랑스어로는 이거 어떻게 어떻게? 라클라스. 읽지 않으셔도 돼요. 읽지 않겠습니다만 프랑스어로는 벽 사이에서라는 뜻입니다. 루랑 캉테 감독, 프랑스와 백오도 주연, 벌써 발음이 어렵다는 거. 마랭 선생님 역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 작품은 도시 외곽 다문 학생들이 넘쳐나는 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마랭 선생이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장면인데 담배를 핍니다. 그것도 심상치 않아. 약간의 초조함이 묻어나게. 그리고 수업에 들어가는데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이죠. 아이들은 수업 시간 내내 떠들고 욕하고 선생님에게 반항합니다. 보통은 열정 넘치는 어떤 선생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감화시키는 뻔한 스토리도 있습니다만 이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2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선생은 아이들과 싸웁니다. 전쟁 같은 수업 시간이 계속되고 아프리카 이민자 출신의 슐레이만은 결국 선생님에게 반항하다 옆 친구에게 부상을 입히고 퇴학당합니다. 레알이네요. 네, 징계위에 출석한 슐레이만의 어머니는 프랑스어조차 구사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이 해결되냐고요? 아니요. 그냥 학교는 늘 그렇듯 그냥 그렇게 굴러갑니다. 아이들과의 갈등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폭언을 한 마랭 선생도 그냥 학교에 있어요. 현실의 판타지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일본 드라마 고쿠센이나 위험한 아이들 또는 태양은 가득히, 선생 김봉두 등을 기대하셨다면 그 기대를 고이 접으셔도 좋습니다. 2시간 동안의 고문 영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영화를 여러분께 강추합니다. 프랑스의 학교, 그 안의 문제, 어쩌면 우리의 문제를 눈 안 돌리고 똑바로 직시할 용기가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이상 더 클래스였습니다. 센터 화이팅! 와. 이렇게 해주셨어요. 와, 이거 애청자신가 이열치열인가요? 봐. 고통을 주는 영화를 아. 추천한다. 아. 강추한다. 네. 나만 이- 죽을 이 수 없다. 영화를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사실은 제가 봤어요. 아, 네, 여기서 보셨군요. 여기 오래 대명 오래 중에 한 전이라는 건 그럼 그때 보셨다는 건지 아니면 아니요. 나중에?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초반인가요? 아, 그때 예. 작품이고 제가 본 건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네네. 영화를 네. 보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게 보니까 찾아보니까 약간 인디 영화처럼 독립 네네. 영화제나 영화제 영화제에서 같은 많이 거죠. 오프닝 네. 했던 영화. 절대 흥행할 수 없는 영화죠. 올라갈 수가 없죠. 다큐 형식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 영화인데 음. 다큐처럼 보여요. 네. 실제 학교에 가가지고 거기서 섭외해서 거기서 그냥 진행했다고 알고 있어요. 아, 별도의 연기자를 예, 섭외한 예. 게 아니고요? 그 학교 선생님과 그 학교 아, 아이들을 섭외했대요. 네. 네. 상황 설정해주고 자 얘기해봐. 뭐 거의 이런 식으로 촬영했다고 들었거든요. 촬영할 네. 때는 그랬다고 들었는데 아마 배우예요. 교사는. 네, 교사는 배우. 교사는 아, 배우고. 네네. 네. 네. 원작가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게 된 계기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랑 공부하면서 책도 읽고 그런데 책만 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보게 된 거죠. 대학 후배 교사가 추천을 해줬어요. 이 영화를 꼭 봐라. 나만 당할 순 없다 아니야? 근데 그 녀석도 나만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야. 야, 내가 2시간 동안 거의 2시간 영화예요. 2시간 동안 영화를 보는데 학교 같은 선생님들이 다 한숨.
그래서 영화를 끝나고 다 술 마시러 왔습니다. 괴로워서. 네네네. 예. 어떤 부분이 한숨을 좀 쉬게 했을까요? 환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다가 현실에서 일하다 왔는데 네. 영화에서 또 현실을 본 거야. 또 현실이에요. 그런 거야. 극한 현실이 계속되는 거예요. 시공창 영화라는 게 같은 하나의 위로적인 부분을 네네. 나에게 줘야 되는데 네. 하루 있었던 네네. 일을 그냥 한 번 더 그냥 보는 듯한 그렇죠. 더욱 극적으로. 극적으로 응축돼가지고. 그렇죠. 하루 아주 종일 짧은 일한 시간 거지. 안에. 하루 종일 네네. 일한 거지. 근데 대단히 피로해집니다. 보고 네. 나면. 아무도 안 보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추천했는지 저는. 참 그분. 예. 하지만 네. 이런 평이 있지만 실제 이 영화는요. 2009년 프랑스작인데요.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허. 이 영화의 감독이 로랑 캉테라는 감독인데 네. 이 감독은 이 영화로 실제로는 거의 세계의 거장으로 반열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죠. 세계적 하나로? 고문 영화. 그러니까 네. 앞에 한 2작품 찍으시고 아. 이 작품을 찍었는데 이걸로 거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셨고 뭐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도 받고 어허. 당시에 굉장히 이제 극찬을 받았던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에 대한 평들이 있는데 보면 시종일관 영리하고 섬세하게 당신의 생각을 도발하는 드라마다 이러는데 아마 영화가 재미없었으면 한숨이 나온 게 아니라 지루했겠죠. 그렇죠. 근데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켰다라고 네네. 하는 거는 뭔가 중요한 걸 찝어냈다는 얘기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영화는 이 영화가 이제 상을 받고 나서 자국 프랑스에서 이제 교육 문제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되게 촉발됐대요. 이 영화 네. 때문에. 그리고 이 영화가 굉장히 그 리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영화의 원작이 있어요. 소설이 원작. 있는데 네. 소설이 벽 사이에서라는 소설인데 네. 이 소설을 쓴 사람이 교사 출신이에요. 아니 이제 직접 영화를 보셨다고 하니까 고통스러웠다는 부분이 저는 살짝 궁금한 게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학교 현장에서의 네. 그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렇게 고통스러우셨던 이유? 뭘까요? 그 오버랩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학교에서 애들이 말 듣지 않잖아요. 예. 그치. 네네. 그 현실이 프랑스도 그렇게 다르진 않고, 그러나 이제 인상적인 장면이 두 장면이 있는데요. 네.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성적 평가에도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숙한 네. 아이들이고 문제가 그렇죠. 많지만 공간을 열어줘요. 참여의 공간이 다 열려 있습니다. 심지어 성적이라는 것까지 열려 있어요. 물론 대표로 성적관리위원회죠. 네. 참가한 학생들은 거기서 떠들어요. 선생님 우라통 터지겠네요. 우라통 그러면. 터지죠. 한 명씩 성적에 대해서 얘는 이렇게 평가해야 되고 하고 있는데 계속 떠들고 있어요. 어젯밤에 어디 뭐 PC방 간 얘기 예를 들면 그런 얘기 계속 떠들고 있는 겁니다. 내릴 수도 없고. 하지만 귀로는 듣고 있어요. 아. 그래서 가서 애들한테 얘기해 주는데 저 선생이 저렇게 평가했다. 평가했다. 이게 객관적이냐? 또 항의 들어오고. 벌써 고통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에서 약간 거기까지 오지 않았던 과거의 시기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벌이 난무했던 시절에는 어디 그런 거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게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제가 한때 체벌 교사 날라차게 하고 그런데 그걸 견디지 못하는 이 상황을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말행 선생 이 주인공 선생이 결국 폭발한다니까요. 폭언. 네. 그렇죠. 저 할것 같아, 내가 봤을 얘기할 때. 수 없는데 정말 심한 말을 해요. 아이들한테. 여자애한테. 진짜 심한 말을 합니다. 언제 터지지 그 영화를 보면 불안불안해요. 계속 긴장관계가. 그렇죠. 결국 터지고 또 애는 상처를 입고 어. 뭐 이렇게 계속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계속 돌아간다. 돌아가는 거죠. 그게 현실이잖아요. 네. 근데 시스템이 좀 다른데 아이들의 네네. 상태라는 거는 어느 만국 공통이다 이 얘기죠. 네네. 제가 볼 때는 이 프랑스의 모습이나 그 영화 속에서 보이는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 크게 다르지 않다. 저 그걸 느꼈는데 인상 깊은 건 두 가지. 하나는 아이들의 참여를 보장해 준다는 점. 어찌 됐든 기회를 주는 거죠. 예. 그 또 하나 선생님과 아이들은 청소를 하잖아요. 제가 늘 그런 건 주장하듯이 되게 예리하게 아하. 잘 정말, 하네요. 그럼요. 애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네. 선생님들이 이제 교무실 뒷정리를 할 때 이제 투입이 돼요. 청소하시는 업체에서. 아주머니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수업 끝났습니까? 하고 이제 아유 고생 많으시다. 그럼 아유 이게 우리들 일인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하면서 아주머니들이 이제 교실에 청소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부럽다. 네, 좀 그건 부러웠어요, 되게. 하지만 학교는 지구상 어느 곳이나 똑같은 것 같다. 이런 거 느꼈습니다. 그러나 또 감독의 의도가 있겠죠. 감독의 의도는 이런 게 있었대요. 그 주인공 머랭이라는 교사가 이제 4년 차로 나오더라고요. 또 4년 차. 4년 차. 이제 완전 신규는 아니고. 네. 근데 이제 그 머랭이라는 교사를 나름 조금 특별하게 봤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학교의 영화를 찍을 때 자기는 기존 감독이랑 달랐던 점은 보통은 영화의 주제로 학교를 담기 되게 어렵대요. 이유는 학교는 공부를 하는 곳인데 공부는 지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를 담으면은 영화를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흥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 2시간 동안의 고통스러운 영화 우리가 추천하고 말았는데요. 근데 또 은근히 보고 싶네요. 그렇죠. 얼마만큼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한번 시험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 초등에 있으니까 네네. 약간 거긴 중등이랑 비슷할 것 맞아요. 같은데. 네. 8학년이라고 하던데. 8학년? 프랑스의 8학년. 그러면 이제 중3? 그러면 걔도 중3 또는 중3 정도 중2 되겠다.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거기 있는 중학교의 모습을 또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영화는 중학교에서 찍어야 되겠네요. 그럼요. 저 언젠가 한번 찍겠습니다. 네. 눈 그쵸. 가리고. 눈 가리고 찍든지 뭐 어떻게 제가 볼 하든지. 때는 영화 찍다가 찍힐 것 같은데. 네, 이 사연 주신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힘든 영화지만 또 뭔가 메시지가 있는 영화일수록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좋은 영화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커피 기프트권 쏴드리겠습니다. 와. 네, 다른 분들도요. 책이나 아니면 영화나 연수나 어떤 방송이든 추천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면 저희에게 사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양한 사연을 소개했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At a church rummage sale, and with a mean sewing machine and miles of thread, we sewed the day above LA in navy and red. We wound a racetrack through your mom's kitchen chairs and fought the shadows back down your dark basement stairs. I lit a match, then let it catch to light up the room, and then you yelled as we beheld an old maroon hot air balloon. I'll be out of my mind, and you'll be out of ideas pretty soon. So let's spend the afternoon in a cold hot air balloon. Leave your jacket behind, lean out and touch the treetops over town. I can't wait to kiss the ground wherever we touch back down. We drank the Great Lakes like cold lemonade, and both got stomach aches. Sprawled out in the shade, so bored to death you held your breath, and I tried not to yawn. You made my frown turn upside down, and now my worries are gone. I'll be out of my mind, and you'll be out of ideas pretty soon. So